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의약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약품 소비가 많은 시니어는 물론 환자들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초과 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 하원을 통과 법안이 상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뉴욕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11번째 주가 됩니다. 공실 상태인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은 앞으로 1년간 추첨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위해 수개월씩 비어있던 유닛의 입주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상무부는 어제 1분기 미국의 GDP 증감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 이후 3년 만입니다. 미국 경제는 긴축 통화 정책과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2.9%, 2024년 2.8%란 준수한 성장세를 나타내왔습니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도 2.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수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가 GDP 감소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중 수출이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41.3%나 급증한 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상품 수입이 50.9% 늘었습니다. 수입 증가는 1분기 성장률을 5.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가에선 트럼프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외국산 소비재나 원자재에 대한 재고 축적에 나서면서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지출도 1분기 중 1.4% 감소하며 1분기 역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지방정부 지출은 0.8% 증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을 크게 줄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미국인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관세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바이든이 우리에게 남긴 나쁜 지표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역성장이 자신의 관세 정책 탓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의약품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약의 원재료와 약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장기화할 경우 약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약품 소비가 많은 시니어는 물론 환자들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약값 인상은 물론 의약품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대부분의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은 예외에 포함돼 제약업계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8일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비중이 턱없이 낮아서입니다. 특히 의약품 특허 만료 후 똑같은 성분으로 만드는 복제약은 대부분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처방되는 약 10개 중 9개는 수입산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복제약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싼 가격 때문입니다. 복제약이 처방 전의 90%를 차지하지만 전체 의약품 지출에선 13.1%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복제약을 미국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와 중국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나라의 보복 관세를 강조할수록 수입 의약품 가격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전문가들은 두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고 의약품 관세 예외조차도 철회할 경우 약값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NG 리서치는 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는 약값으로 15에서 20%를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 개혁 작업을 주도해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강요회의에서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감사를 표했고 강요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CNN은 머스크가 어제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내각과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날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앞서 머스크가 더 이상 백악관에서 상시 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강요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기적인 회의 참석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갖고 있고 이 방에 있는 모두는 당신이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강력히 말할 수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은 머스크를 향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된다면서도 언젠가는 집으로 그의 자동차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지난주 다음 달부터는 테슬라에 4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도지를 이끌면서 연방정부 개혁 작업을 주도, 행정부 새로운 실세로 부각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른 참모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과 충돌하며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소셜연금 초과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3월 초과 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SSA가 수년 전부터 장애연금 수급자 등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과호 납금을 압류해온 관행과 관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회수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정책 변경으로 수백만 명의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과호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면서 SSA는 29일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령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 효율부는 SSA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 달러를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 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SSA 측은 대부분의 초과 지급이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학적 안락사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81대 6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의학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2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이미 폴린 주 하원 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 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뒤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뉴욕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됩니다. 공실 상태였던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은 앞으로 1년간 추첨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위해 수개월씩 비어있던 유닛의 입주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은 비어있는 어포더블 하우징을 가진 집주인과 중개인은 스트릿 이지나 크레이그 스리스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웹사이트 플랫폼 등을 통해 해당 유닛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어포더블 하우징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뉴욕시의 어포더블 하우징 추첨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중개인은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수백 개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수개월간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현재는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닛에 입주했던 초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이 유닛은 재임대로 분류되며 규정에 따라 재임대 유닛도 괜찮다라고 의사를 밝힌 신청자 250명에게 직접 연락을 돌린 뒤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일반 어포더블 하우징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신청자는 6개월치 급여 명세서 대신 1개월치 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푸드스탬프 등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정보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장애 여부도 여러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보편적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프로그램 제공업체 지원 비용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향후 3년 동안 총 7억 5,500만 달러를 투입해 보편적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5학년 학생까지 2만 명이 추가로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를 위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 3억 3,1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치원생부터 8학년 학생까지 총 18만 4천 명 학생들이 스포츠, 예술, 로봇공학, 현장학습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중학생 5명 중 2명만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일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제한적으로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전체 학생의 약 20%만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뉴욕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2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애프터스쿨 포 올 계획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부터 2028년 가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자리가 연 5,000개씩 추가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 나타난 거대한 악어와 맨발로 씨름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매체 WTVX에 따르면 지난 28일 플로리다주 잭슨빌 사우스사이드를 통과하는 I-95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몸 길이가 2m가 넘는 악어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악어 사냥꾼 면허 소지자인 마이크 드레기치가 거대한 악어와 씨름하는 모습을 잭슨빌 보안관실이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엔 악어 사냥꾼 마이크 드레기치가 막대를 이용해 도로 중앙에 나타난 악어를 잡아 길가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그는 악어 위에 올라타 턱을 제압해 악어를 트럭 뒷좌석에 태워 혼잡한 고속도로 밖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잭슨빌 보안관실은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해 그를 지원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악어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플로리다주에선 평범한 일상이나 다름없다며 유쾌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정책을 판단할 때 비중 높게 고려하는 3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신장률이 지난달 2.7%에서 0.4%포인트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 2.2% 상승을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물가의 순간 풍속을 나타내는 전월 대비론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폭넓게 가격을 올린다는 우려에서 사재기가 활발해지면서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갔습니다. 3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7% 증가했으며 개인 소득은 0.5% 늘어났습니다. 뉴욕주 상원도시위원회는 29일 카지노 개발 예정지인 퀸즈 플러싱 시리필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법안을 찬성 4,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4명의 주 상원 의원은 유보 조건하에 찬성표를 던져 플러싱 카지노 개발에 대한 전적인 찬성 의지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위원회는 통과돼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플러싱 매도 코로나파크 내 특정 토지 용도를 변경, 시리필드 주변 50에이커 규모의 아스팔트 주차장을 상업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지노 시설과 호텔, 레크레이션 시설, 공원, 음악 공연장, 푸드홀, 운동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타임스스퀘어, 허드슨 야드, 브롱스 페리포인트 파크 등의 개발안이 나온 상태이며 라이선스 신청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 구금됐던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학생이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풀려났습니다.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흐다위는 나의 자유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며 저는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버먼트주 연방법원은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할 수 없다며 추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흐다위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 몇 달간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흐다위 측 변호인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연방정부가 침해하고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24회 효행상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3일까지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수상은 1925년 3월 10일 태어나 올해로 100세를 넘긴 오현애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효녀상은 95세 어머니를 집에서 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박휘숙 씨와 무용 공연자인 정혜선 씨,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을 역임한 스테파니 장 씨 등 3명이 공동 수상합니다. 사회봉사상은 폴킴 펠팍 시장, 전문의 윤징자 박사, 김승용 씨, 이진우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 및 문화축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았다 흐리다 반복하면서 몇 차례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구름이 많아지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